바로 미국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이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일본의 대표 항공사죠. ANA 홀딩스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뭐 협력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일본에서 진짜 항공택시,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8월 1일자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두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협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가 중요한 건 그동안의 기술 검증이나 뭐 가능성 타진 단계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실제 운항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일본 내 복잡한 규제는 어떻게 맞춰 나갈 건지, 그리고 필수적인 인프라, 예를 들면 이착륙장 같은 거요. 그런 건 어떻게 구축하고 또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의 혁신성하고 또 기존 항공사의 운영 노하우, 이 전문성에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죠. 네, 기술 기업과 항공사의 만남.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조비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ANA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 협력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은요. 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우리가 보통 EVBTO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 EVBTO 개발 분야에서는 뭐 거의 선두 그룹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기종이 5인승 모델인데요. 성능을 보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6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에 달합니다. 와, 시속 320km요? 그게 전기 동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정말 대단한데요. 160km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꽤 먼 거리죠. 이게 중요한 게 도심 내 단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간 이동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이게 도심 상공을 날아다녀야 하니까 소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너무 시끄러우면 좀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조비 항공기는 저소음 설계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 동력이니까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요. 무탄소 운항이죠. 마지막으로 안전성.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그리고 일본의 국토교통성 JCAB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고 개발되었다는 점, 이게 또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네요. 시속 320km의 저소음 무탄소 안전기준 충족까지. 근데 이런 최첨단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그것도 매일같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ANA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겠군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ANA는 뭐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 운항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나죠. 물론 기존의 대형 여객기나 뭐 일부 운영했던 헬리콥터하고 이 새로운 EVTOL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긴 합니다만 네,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헬리콥터 노선 운영 경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EVTOL은 완전히 새로운 기체잖아요. 이걸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EVTOL의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AN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선으로 운항할 건지, 초기에는 아마 도쿄 도심과 하네다 공항, 또 오사카 도심과 간사이 공항 같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노선 설계 단계부터 ANA의 경험이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EVTOL이 뜨고 내릴 곳, 즉 vertiport라고 부르는 이착륙 시설이 도심 곳곳에 필요하거든요. 이 vertiport 입지 선정, 설계, 건설, 운용까지 ANA가 조비와 협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 버티포크. 그게 꼭 필요하겠네요. 공항처럼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도심에 여러 개가 있어야 편리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약 시스템하고 고객 서비스잖아요. ANA가 가진 정교한 예약 발권 시스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고객 응대 노하우를 이 새로운 에어택시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더 발전시켜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렵고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부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려면 기존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ANA가 가진 네트워크와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히 비행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선 설계, 인프라, 예약 시스템, 고객 서비스, 심지어 규제 문제까지 거의 일본 내 UAM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야겠네요. ANA의 역할이 정말 막중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일본 내 UAM 운영의 주체 역할을 ANA가 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비의 혁신적인 기술과 ANA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에 결합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 계획에서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언급이 있던데요. 엑스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여줄 계획인가요? 그냥 비행기 띄워서 보여주는 시연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오사카 엑스포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 UAM이라는 새로운 모빌리티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계획을 보면 엑스포 기간 동안 실제로 조비의 eVTOL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시연 비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1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승객 탑승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직접 타볼 수도 있다고요? 그건 정말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겠는데요. 네,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타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시범 운항하고 매일같이 도심 상공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과 실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운영은 분명 다를 테니까요. 어떤 점들이 주로 고려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소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할 거고요. 실제 도심에서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할 때 소음 영향이 어떨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안전 문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결함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기존의 항공교통, 예를 들어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것들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상용화의 관건이겠군요. 그래도 일단 오사카, 더 나아가 간사이 지역, 오사카, 교토, 고베가 시범 운항 지역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간사이권은 여러모로 UAM 시범 운항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해서 이동 수요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사카 도심에서 간사이공항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만약 에어택시로 이 구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교통체증 심한 곳에서 시간 단축 효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양사 CEO들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조비의 CEO 조벤 비버트는 ANA의 운영 전문성이야말로 자신들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열쇠라고 강조했고요. 또 ANA 홀딩스의 카타노자카 시냐 CEO는 UAM이 일본 사회가 직면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의 자유를 확장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CEO의 발언에서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UAM을 교통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 교통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사회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조비와 ANA의 협력이 가지는 더 큰 의미, 단순히 일본 시장을 넘어서 전체 UAM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조비 에비에이션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이 사실상 첫 번째 해외 시장 공식 진출이자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상용화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미국 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첫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조비에게는 아주 중요하겠네요. 둘째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요. UAM을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UAM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었는데 이번 민간기업 파트너십 확장은 그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정부의 의지와 민간의 실행력이 만나는 지점이군요. 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의미는요. 이 협력이 기술기업 조비, 기존 항공사 ANA, 그리고 정부 및 규제기관 이 세 주체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UAM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뛰어난 비행기 기술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 능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규제 문제 해결 등등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생태계 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로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산업이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기술만으로는 상용화가 어렵고 실제 운영 경험과 사회적 기반,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비와 ANA는 일단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시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26년에 일본 내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표 시점은 2026년 상업 운항 개시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이지만 이걸 성공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는 도쿄 같은 다른 주요 도시로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 연계 모델까지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오사카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발판 삼아 일본 내 다른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전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일 겁니다. 특히 공항 연계 모델은 UAM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의 UAM 생태계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비의 뛰어난 기술력과 ANA의 오랜 운영 역량이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일본이 어쩌면 글로벌 UAM 상용화 경쟁에서 가장 먼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일본이 선도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만약 일본에서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UAM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 일종의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술과 운영, 규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갔는지 배우려는 움직임이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조비와 ANA의 파트너십 확장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단순히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생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미래 도시의 교통 시스템, 나아가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편리함도 물론 기대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 공간의 변화나 또 안전, 소음, 사생활 침해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